위치 벡터와 거리 벡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좌표계 혹은 뭐 직교 좌표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배운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x, y, z라는 직각 좌표계에서 위치를 어떻게 표시하느냐라는 거죠. 위치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위치 벡터. 자, 위치는 그냥 여기 점 P가 있어요. 점 P가 공간상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P의 위치를 x, 만약에 y, z다라고 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은 어디냐면 여기가 원점이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P라는 위치를 x, y, z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P가 위치 벡터냐? 사실은 저렇게 위치 벡터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아까 그 어떤 벡터를 얘기를 하면서 좌표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벡터와 좌표계, 벡터와 점 이러다 보면 약간 그 두 개의 개념이 헷갈릴 때가 있어. 어느 순간 가게 되면 거리 벡터 이런 것들이 가게 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벡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벡터는 방향이 있어요. 크기와 방향이 존재해야 되죠. 자, 크기는 우리가 뭐 P 벡터다라고 하게 되면 P라는 애와 어떤 P를 P 방향으로 가는 단위 벡터, P 방향의 단위 벡터와 어떤 스칼라의 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이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x, y, z 이렇게 쓰게 되면 위치는 알겠어요. 그냥 위치가 알고 싶어. 너 어디냐 위치를 알고 싶을 때는 좋은데 벡터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우리가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 벡터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꼭 무엇을 생각해 줘야 되냐면 원점을 생각해 줘야 돼요. 원점. 왜 원점을 생각해 줘야 되냐면 이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위치를 가지고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향은 어디서부터냐면 원점으로부터. 자, 원점에서 시작해서 점까지 가는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썼지만 이 점 안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출발지는 어디냐면 원점이야 라는 얘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점 P, x, y, z로 나타낸 점 P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만 위치 벡터 P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 꼭 원점에서 시작해서 P로 가는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죠. 자, 위치 벡터는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로 정의를 한다. 자, 거리로 정의를 한다는 거는 거기서 방향은 우리가 설명했고 그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 크기는 원점에서 P까지 거리가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 P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얘를 뭐 AP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고 책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벡터 R을 하나 만들어줘서 RP 이렇게 표시하게 됐어요. 뭐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AP나. 근데 책에서는 A라고 쓸 때는 어떤 거를 표시하냐면 그러니까 책에서 쓰는 저런 위치 벡터나 혹은 단위 벡터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A라고 쓰면 A라고 쓰고 여기 뭐 X라고 쓰던가 이렇게 뭐 A, Y 이렇게 쓰던가 할 때는 얘네들은 표준 벡터. 뭐 제가 이름을 그냥 쓴 건데 표준 벡터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인된 어떤 벡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공인 그 직각 좌표계에서의 그 핵심되는 그 벡터들을 성분들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제가 표시한 이렇게 R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임의의 벡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임의의 벡터. 임의의 벡터. 여기서 R이 의미하는 건 여기서 이 벡터가 되겠죠. R. 그리고 실제로 RP라고 하는 이 조그만 애는 제가 표시를 하게 되면 지금 훨씬 더 작은 애가 되겠죠. 이렇게 작은 애. 왜냐하면 이 큰 애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냐면 크기 P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얘네들은 얘의 크기는 지금 1이잖아요.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자, P 벡터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래서 RP라는 자,
됐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거리 벡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거리 벡터는 위치 벡터의 확장형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자, 거리 벡터도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거긴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 문제는 어디로부터의 위치냐면, 거리 벡터는 한 점에서 이미 한 점에서 다른 한 점까지의 거리. 근데 위치 벡터는 이 이미 한 점이라고 하는 애가 원점이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확장시켜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거리 벡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점 P가 있는데, 하나는 P와 Q가 있는데, P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그리고 Q라는 애가 있는데, Q 이렇게 있는 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PQ라고 제가 임의의 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이미 임의의 점이다라는 건 우리가 위치 벡터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점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벌써 이미 만들어 놨어요. 화살표를 만들어 놨고, 각각의 성분들을 이렇게 괄호 안에 좌표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이 하나들은 위치 벡터죠. 얘네들은 지금 위치 벡터야.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거리야. 거리. 그래서 정성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죠. P라는 점이 있고 Q라는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이 있고 Q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가 원점이다라고 한다면, 원점 O라고 한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서 O에서 P까지 가는 화살표 방향.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작점에는 화살표를 표시하지 않고 도착하는 지점의 화살표의 끝을 표시하는 이런 거, 위치 벡터. O에서 Q까지 가는 위치 벡터. 이런 것들이 위치 벡터라고 한다면, 위치 벡터라고 한다면 거리 벡터는 뭐냐면 P에서 Q까지 가는, P에서 Q까지 가는. 그래서 거리 벡터를 제가 표시를 하려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거리 벡터 R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자, 거리 벡터를 P에서 Q까지 간다라고 그래서 순서를 쓸 때 P부터 쓰는 거예요. Q에서 P까지와 P에서 Q까지는 서로 다르거든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하는 부분을 앞에서 쓰고, 출발점, 도착. 그렇죠. 그림을 그릴 때는 도착하는 지점에 이렇게 화살표를 써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R에서 RPQ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벡터가 뭐냐? 거리 벡터가 얘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거를 벡터로 쓰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책에서는, 자,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네. 책과 제가 약간 좀 다르게 쓰면은 Q에서 P를 빼는 구조. 도착한 데서 출발하는 데를 빼주면 돼요. 도착한 데서 항상 그 거리 벡터는 도착에서 마이너스 출발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거리 벡터를 확장시켜서 다시 위치 벡터를 설명드렸고, 그리고 거리 벡터를 설명드렸는데, 거리 벡터를 다시 위치 벡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위치 벡터는 거리 벡터의 하나의 특정한 예일 뿐인데 출발이 항상 0인 거죠. 출발이 0인 거. 이게 위치 벡터야. 위치 벡터. 그래서 위치 벡터는 항상 우리가 설명할 때 어디서부터 생각했냐면, 원점에서 시작했으니까, 원점이 출발이 0이다 보니까 이거를 항상 0으로 생각해주면 도착만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위치 벡터는 특별하게 도착, 위치만 표시를 해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도착하는 지점 x, y, z를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그게 그냥 위치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암암리에 출발은 어디다, 원점이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위치 벡터와 거리 벡터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벡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Q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썼으니까 각각의 성분별로 XQ-XP를 해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ax 그리고 x yq 마이너스 yp 그리고 ay 그리고 zq 마이너스 zp 하고 az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된 것이 바로 거리 벡터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